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원 공무원 재산 등록에 대해 네 가지 문제가 있기에 그거에 대해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그까지 교원 공무원 재산 등록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냐? 네, 그렇습니다. 별로 큰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 같은 선생님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 것이고 재산 등록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꼭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정책이나 법안은 감정적인 정책이나 법안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은 객관적이면서 합리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이나 법안, 특히 교육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특정 인물을 딴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법안의 영향을 받고 있죠. 아마 운전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법안은 결코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실효성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즉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이 목적 아닐까요? 그럼 교육 공무원 재산을 등록시키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일단 여기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20만 명에 가까운 교육 공무원들이 무슨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특히 부동산의 어떤 개발 정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보자면 뭐 그 성적 같은 어떤 평가에 관련된 내부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에서도 이 내부 정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이제 같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많은 교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했던 바입니다. 이러한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운영이 되니까는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등록은 아무런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법안이며 정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일반 국민들한테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재산 등록과 공개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급부터 9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 공무원들, 교직원들이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인원이 약 15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누가 검증을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행정력의 낭비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 행정력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곳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뭐 혹여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번 재산 등록은 단순히 등록할 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증할 것이고 그때 관리할 것이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재산을 등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검증과 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이라는 것은 매년 그 변동의 추이가 있습니다. 그 변동의 추이도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과잉입법이거든요.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 자국의 공무원들과 교직원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재산을 등록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효성도 없고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입니다. 마녀 사냥입니다. 사실은 150만의 전체 공직자 아니야 그냥 제가 속해 있는 20만 명의 교직원만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해서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면 개 중에는 분명 아마 투명하지 못한 과정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마치 그 단체, 집단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권 탄생에 있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하는데 어떠한 정부, 어떠한 정권이든지 간에 정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 편가르기를 하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처럼 마치 그걸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너는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 하는 거 저는 이거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을 매도하고 마치 공개 재판하듯이 이러한 행태 이번 정권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정권의 창출이라든지 정권 초기에는 이러한 게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권 내내 이런다는 것은 국민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은 국정 운영 역량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법안을 입법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진한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현재 고위직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늘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개인뿐이 아니라 가족 및 친인척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실효성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 가족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나 만약에 가족이 원하지 않을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친인척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번 일 같은 경우를 예방하는데 더 높은 효율성,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여당의 올바른 결단을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